1950년 6월 28일 새벽,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서울의 비극을 감추려는 듯 검푸른 한강 위로 처절하게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한강 인도교 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남쪽으로 떠밀려가는 피난민들의 끊임없는 행렬, 그리고 방어선이 뚫려 피투성이가 된 채 후퇴하는 국군들의 젖은 군복에서 풍기는 것은 짙은 피비린내와 패배의 절망뿐이었습니다. 다리 입구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던 최중사는 모래주머니 뒤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냥조차 습기에 젖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탈한 쓴웃음을 지으며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흘 만입니다. 고작 개전 사흘 만에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이 적의 소나기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대장님, 놈들이 보입니다. 전령의 다급한 비명과 함께 빗소리를 뚫고 대지를 울리는 끔찍한 굉음이 고막을 찢어발겼습니다. 끼릭, 끼릭, 콰르릉. 육중한 강철 궤도가 아스팔트를 무자비하게 지시기는 소리. 그것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사신, 소련제 T-34 전차 군단의 진격 소리였습니다. 최중사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에밀 게런드 소총을 허망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의정부 전선에서 그의 전우들은 수류탄 한 발을 가슴에 품고 저 강철 괴물들의 궤도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흠집 하나 나지 않은 채 비웃듯이 전우들의 시신을 차가운 궤도로 짓밟고 넘어왔습니다.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 하나 없는 우리 국군에게 저 괴물들은 불사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멀리 빗줄기 사이로 시커먼 포신을 앞세운 T-34 전차의 실루엣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놈들의 포신은 정확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마지막 생명선인 한강 다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최중사는 흐르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성과 함께 최중사의 바로 옆 진지가 검붉은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34 전차의 85민 주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국군 병사들의 처참한 파편이 흩뿌려졌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산화한 전우들의 찢겨진 군복 조각이 최중사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뜨겁고 비릿했습니다. 그것은 동료의 피였습니다. 사격, 놈들을 막아라, 쏘라고 소대장이 목이 터져라고 함을 질렀지만 에밀 소총의 빈약한 총성은 전차의 굉음 속에 묻혀버릴 뿐이었습니다. 소총탄은 강철 괴물의 장갑에 팅하고 튕겨나갈 뿐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자극받은 듯 선두에 선 T-34가 포신을 천천히 돌려 소대장의 위치를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섬광,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전차의 뒤를 따라 흑빛 군복을 입은 인민군 보병들이 따발총을 난사하며 개미떼처럼 밀려왔습니다. 콩 볶는 듯한 그 끔찍한 총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하며 국군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방어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강 다리 위는 퇴로를 잃은 병사들과 피난민들의 통곡 소리로 생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탄띠를 더듬었지만 남은 것은 수류탄 한 발뿐이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T-34의 거대한 궤도가 진흙을 지식이며 그를 향해 굴러왔습니다. 강철의 무게감이 땅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괴물의 궤도 아래 깔려 지식여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 궤도 하나라도 끊어놓고 죽겠다는 그것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최중사는 핏발선 눈으로 다가오는 괴물을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그가 참호 밖으로 몸을 던지려던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기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고주파의 진동이었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에 진흙탕 위를 구르던 돌멩이들이 튀어올랐습니다. 승리의 도취에 진격하던 인민군 전차들도 기이한 위압감에 멈칫하며 궤도를 세웠습니다. 빗줄기마저 허공에 멈춘 듯한 정적, 피아를 막론하고 전장의 모든 시선이 한강다리 중앙, 허공이 일그러지는 지점으로 쏠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이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 갈라지더니
눈을 뜰 수 없는 청백색 섬광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시공간이 찢어지는 충격파가 강물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그 빛의 장막을 뚫고 그들이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한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납작하고 둥근 소련제 T-34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복합 장갑으로 이루어진 각진 포탑, 낮은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고 웅크린 흑표범과 같았습니다. 빗방울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엔진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어둠을 대나처럼 밝히며 켜지는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의 눈빛,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주력 전차 K 흑표였습니다. 포탑 측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가 번개 같은 섬광 속에서 성스럽게 빛났습니다. 최중사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압도적인 자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조국을 구하러 내려온 강철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인민군 전차장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게냐? 저 쇠덩어리를 당장 날려버려. 발사. 선두에 있던 T-34 전차가 급하게 포신을 내리고 85mm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꽃이 튀었고 포탄은 정확히 K 전차의 정면 장갑에 명중했습니다. 최중사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전차라도 저 거리에서 정통으로 맞으면 무사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폭발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종을 치는 듯한 맑고 경쾌한 금속성 파열음뿐이었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광경에 전장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K 흑표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적의 포탄은 K의 복합 장갑에 닿자마자 힘없이 찌그러져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진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하고도 초라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인민군 전차장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K 흑표의 포탑이 날카로운 모터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회전했습니다. 길게 뻗은 55구 경장 120mm 활강포의 포신이 마치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적의 전차 대열을 정조준했습니다. 1950년의 수동식 포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계적인 정밀함과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의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 한 발이었습니다.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초고속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소리의 5배 속도로 공간을 찢으며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포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빛의 화살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간 관통자는 선두 T-34의 두꺼운 전면 장갑을 두부 자르듯 가볍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품은 관통자는 첫 번째 전차를 관통한 뒤 뒤따르던 두 번째 전차의 엔진룸을 박살내고 급기야 세 번째 전차의 포탑까지 꿰뚫어버렸습니다. 단 한 발의 사격으로 적전차 3대가 꼬치구이처럼 꿰뚫렸습니다. 1초 뒤 연쇄 폭발음과 함께 세 대의 T-34가 동시에 거대한 화염 기둥을 뿜으며 폭발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T-34의 포탑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강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압도적인 힘, 그야말로 신의 징벌과도 같은 장면 앞에서 한강 다리는 다시금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옥 같던 전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있던 인민군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무적의 T-34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불타오르는 광경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괴물이다. 저건 강철 괴물이야. 후퇴. 당장 차 돌려. 살아남은 인민군 전차들이 기어 변속을 하며 허둥지둥 후진하려 했지만 진흙탕에 빠진 궤도는 헛돌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느려 터진 움직임은 21세기의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흑표에게는 정지해 있는 표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K 전차 내부 차장은 냉철한 푸른색 조명 아래서 디지털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흑표의 열상 조준경 앞에서는 모든 은폐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적들은 선명한 백색의 덩어리로 표시되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중 표적, 식별, 헌터, 킬러 모드 전환. 차장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포탑 상부의 전차장 조준경이 독립적으로 회전하며
다음 목표를 찍었습니다. 포수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전차의 두뇌는 이미 다음 적의 위치와 거리를 계산해 포탑을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수행되는 일방적인 청소였습니다. 다시 불을 뿜은 120mm 주포가 이번에는 대전차 고폭탄을 토해냈습니다. 굉음과 함께 남은 T-34들의 차체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보병들이었습니다. 전차가 터지자 겁에 질린 인민군 보병들이 도로 양옆에 배수로로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하지만 흑표의 포신과 나란히 달린 7.62mm 공축 기관총과 포탑 위에 K6 중기관총이 춤을 추듯 회전했습니다. 단순한 난사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연동된 자동 사격은 숨어있는 적들의 머리 위로 정확히 탄환을 꽂아 넣었습니다. 빗물을 뚫고 날아가는 예광탄의 궤적이 마치 붉은 채찍처럼 어둠을 갈랐습니다. 인해 전술이나 수적 우위 같은 구시대의 개념은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의미했습니다. 살려주시라요. 배수로에 숨었던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지만 그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흑표가 내뿜는 엔진의 열기와 압도적인 위용 앞에 수천 명의 적군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허무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서울을 유린하던 침략자들의 기세는 미래에서 온 단 한 대의 전차 앞에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치열했던 포화가 멈추고 다시 빗소리만이 전장을 채웠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승자가 가져온 위험 있는 정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인민군 패잔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쥐새끼처럼 흩어졌습니다. 감히 저 강철의 신에게 다시 총구를 겨눌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K 흑표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55톤의 육중한 거체가 아직도 시뻘건 불길을 내뿜고 있는 T-34의 잔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끔찍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국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적 전차의 껍데기가 흑표의 궤도 아래서 맥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악몽을 미래의 힘으로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상징적인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흑표는 최중사와 생존한 소대원들이 웅크리고 있는 모래주머니 참호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차체를 돌려 북쪽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이제부터는 내가 막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듬직한 가장의 등짝처럼 흑표는 그 거대한 강철의 몸으로 아군을 보호하는 난공불락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최중사는 입에 물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스르르 떨어뜨렸습니다. 극한의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흙탕물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 위로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환희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소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지옥 같던 한강 다리 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흑표의 밝은 전조등 불빛만이 구원의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이 뿜어져 나오는 유압 소리와 함께 흑표 전차의 상부 해치가 열렸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걸어나온 인형은 1950년의 병사들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빗물 고인 땅으로 뛰어내려 뚜벅뚜벅 걸어오자 최중사와 소대원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앞의 산에는 그들이 알던 국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못먹고 헐벗어 160cm가 겨우 넘을까 말까 한 1950년의 병사들과 달리 180cm가 훌쩍 넘는 거구에 터질 듯한 근육, 그리고 온몸을 감싼 육중한 방탄조끼와 최첨단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최중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낡고 해진 무명 군복과 밑창이 다 떨어진 군화를 부끄럽게 뒤로 감췄습니다. 기름때와 피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이 저 완벽한 갑옷을 입은 거인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인, 아니 전차장이 최중사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기이하게 생긴 헬멧을 벗자 땀에 젖었지만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20대 청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영양실조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내탄 최중사의 얼굴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란 자신감이 넘치는 후손의 얼굴이었습니다. 최중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말을 쓰는데 미군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온 군대입니까? 그 질문을 들은 청년 장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최중사의 앙상한 어깨와 손에 들린 녹슨 에밀 소총을 번갈아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죄송함.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청년은 빗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칼날 같은 자세로 소리가 나도록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소속 전차장 김민수 상사입니다. 대한민국 최중사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지금 막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던 조국의 이름, 그 이름이 저토록 강인하고 저토록 당당한 목소리로 저토록 강한 군인의 입에서 불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상사는 말없이 방탄조끼 안쪽 주머니에서 얇고 매끄러운 검은 물체를 꺼냈습니다. 그가 화면을 터치하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중사와 소대원들은 홀린 듯이 그 작은 빛의 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스마트폰 화면 속에 펼쳐진 것은 2024년의 서울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든 초가집도 무너진 건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이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위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다리가 황금빛 조명을 받으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수만 대의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붉고 흰 불빛으로 거대한 용처럼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딥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최중사의 떨리는 물음에 김 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듯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요, 바로 이곳 서울입니다. 선배님들이 피 흘려 지켜내신 70년 후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 조국이란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낸 겁니까? 최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흙투성이가 된 거친 손가락으로 화면 속의 찬란한 불빛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손이 닿으면 그 아름다운 환상이 깨져버릴까봐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김 상사는 전차 뒷부분의 수납함에서 전투식량 하나를 꺼내 발열끈을 당긴 뒤 최중사의 얼어붙은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뜨끈한 온기가 최중사의 언 손을 녹였습니다. 드십시오. 고기가 듬뿍 들어간 쌀밥입니다. 저희는 매일 이런 밥을 먹습니다. 배를 싣는 사람도 추위에 떠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조국의 미래입니다. 따뜻한 밥 냄새,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기적같은 조국의 모습. 그 순간 최중사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패배감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죽어간 전우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정부에서, 포천에서 탱크 바퀴 밑에 깔려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부르던 그 꽃다운 청춘들. 최중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스마트폰 화면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뜨거운 전투식량을 가슴에 품고 밤하늘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헛되지 않았어.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 얘들아, 보이나?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냈단 말이다. 그의 통곡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때 김 상사의 손목에 있는 전술,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공간의 균열이 다시 요동치며 주변의 공기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속하게도 기적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김 상사는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최중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 맞잡은 손을 통해 미래의 온기와 굳건한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선배님,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으십시오. 그래서 훗날 저희가 보여드린 저 찬란한 서울의 야경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김 상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후손인 저희가 선배님들께 드리는 유일한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김 상사가 뒷걸음질 쳐 흑표 전차에 다시 오르자 거대한 강철의 야수는 엔진을 으르렁거리며 서서히 푸른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치 위에 우뚝 선 김 상사는 1950년의 선배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절도 있고 경의에 찬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대한민국을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보다 더 크게 최중사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지며 흑표의 모습이 흐릿해져 갔지만 그 마지막 경례의 모습만은 최중사의 망막에 불이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섬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만이 남았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손에 쥐어진 따뜻한 전투 식량의 온기와 입안에 남아있는 기름진 쌀밥의 맛은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중사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낡은 솜 누비옷 사이로 파고들던 칼바람도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죽음의 공포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방금 전 목격한 찬란한 조국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던 에밀 소총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녹슬고 초라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후손들이 보여준 그 눈부신 번영을 지켜내야 할 성스러운 열쇠였습니다. 최중사는 멍하니 앉아있는 소대원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빗소리를 뚫을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라. 우리는 여기서 개죽음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서 놈들이 보여준 저 눈부신 미래로 간다. 소대원들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패잔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짊어진 영웅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자. 우리가 지킨다. 저 멀리 북쪽에서 다시 적의 포성이 들려왔지만 최중사는 북쪽 하늘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리라. 나의 아이들이, 나의 후손들이 저토록 당당하고 위대하게 살아갈 그 세상을 위하여. 다시 눈보라가 쳤지만 최중사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한강에 나타난 수호신 K 흑표편, 가슴 뜨겁게 보셨습니까? 비록 이 이야기는 상상이 만들어낸 픽션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놀라운 번영은 70년 전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최중사님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이 더 멋진 시나리오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